안녕하세요. 먼저 번 영상 고3 때 수학 7등급인 아이 수능 때 1등급 되었다를 찍은 엄마입니다. 우선 전제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는 제가 아닌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것은 첫 번째, 같은 책 한 권이 3권이 될 때까지 계속 사라.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진행되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질 도서를 사주지 마라 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책 읽기 습관 들이는 저의 사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쁜 동시 이야기쟁이라고 하는 책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봤던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나 그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9년생인 저희 아이는 생후 1개월 때부터 같은 책,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동시 이야기쟁이라는 책을 그냥 아이에게 심심하면 읽어주었어요. 사실 또 제가 그리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편도 아니고 책을 읽어주는 걸 교육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놀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아이 주변에 장난감을 두고 같이 놀아주잖아요. 이때 말 그대로 종이책이 아닌 천으로 된 책을 주면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물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넘기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종이 동시집을 장난감처럼 바닥에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책꽂이에 꽂지 않고요. 물론 발로 채이고 굴러다니다 보면 이리저리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책장이 뜯기고 중간이 없어지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책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보고 넘기는 것을 유심히 보고 따라할 때가 결국엔 옵니다. 그때까지 참는 것이죠. 책을 찢지 않고 넘기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바로 그때가 혹시 글자를 가르칠 때가 아닌가 하고 엄마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놀이를 즐거워할 때 글자라는 모양도 이상하고 작게 생긴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길게 그리고 길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한 권밖에 없는 책을 넘기고 있는 순간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때를 계기로 더 다른 책이 아닌 그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권 외에는. 아이가 집중력이 좀 올랐다 싶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아이 눈높이에 두고 책을 같이 보면서 엄마가 넘겨주는 겁니다. 아이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책을 찢거나 하질 않게 돼요. 습관이란 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는 때인데요. 아이는 이 모든 걸 본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엄마의 목소리, 말투, 표정, 그리고 책을 넘길 때 그 손가락의 움직임까지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계속 그 책을 갖고 와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책은 다 읽었으니까 다른 책을 읽어줘야지 하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 책을 가져오면 또 무릎에 앉히고 그냥 평소와 같이 또 읽어주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놀이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다른 책을 보면서 읽어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 놀이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같은 동시를 300번 이상 읽어주었다 싶으면 이젠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어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일이다 쉽게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한 동시를 1000번 정도 읽어주면 엄마가 할 일은 거의 끝난 겁니다. 아이가 이제 책 읽기가 지루해지면 또 자기가 알아서 또 다른 거에 눈을 돌립니다. 또 다른 장난감을 갖고 놀겠지요? 그런데 엄마가 이때 다른 책을 갖고 와서 반응도 안 좋은데 이 책을 읽자라고 조른다면
책은 재미없는 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이 작은 동시집을 초판 1세부터 3세까지 같은 책을 3번 샀어요. 처음엔 이게 옳은 건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논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조용해서 가보니까 동시집을 한 장씩 넘기고 있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속도도 두고 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참 동안 보면서 한 장씩 넘기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심히 노나 보다 했는데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엄마가 읽었던 걸 기억하고 그림을 보고 글자도 그림으로 보면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그 읽었던 그 글자를 짚는 건 아니겠죠. 맞지 않게 아무거나 짚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중요한 시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입니다. 그때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냥 글자와 그림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때 여러분들, 바로 부모님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을 한 권씩 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엄마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책장을 높이 올려 거실과 방을 책으로 도배해야 되지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으로 계획하고 엄마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검색하고 가격 알아보고 리뷰 보고 엄청 바빠지죠.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더 진행하지 마세요. 그냥 검색도 좋고 리뷰도 좋고 책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는 것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책장을 사거나 전지를 사거나 하지 마세요. 이유 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장난감을 아이가 정리를 하나요? 이때 못하잖아요. 왜죠? 못할 나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을 왜 책장에 꽂아 두는 겁니까? 아이와 부모의 생각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인 겁니다. 그냥 장난감과 함께 바닥에 두세요. 그러니까 전지를 사면 안 돼요. 왜? 전지를 다 바닥에 펼쳐둘 수는 없잖아요. 작가가 좋고 출판사가 좋고 또 글자 수가 많지 않은 내용이 좋은 책을 골라 한 권씩 같이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아이가 그 낯선 책보다는 이런 평소에 보던 동시집을 읽어달라고 계속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로 안 읽은 책을 읽히고 싶으시겠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모르는 장난감을 선뜻 아이가 갖고 놀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좋아하는 동시집을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새 책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혼자 놀 때 옆에서 읽히고 싶은 책을 엄마가 소리내서 재미있게 읽는 겁니다. 아마 웃긴 일이 생길 거예요. 처음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는 엄마 가까이 와서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럼 그때 좀 더 과장되게 책을 읽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책도 어머니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한 권 한 권 늘려서 바닥에 늘 5권만 두시는 겁니다. 5세 정도 되면 낮은 책장을 사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꽂아두면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도 책장에서 책을 찾아와 읽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보입니다. 글자를 일찍 알게 된다고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책은 놀이지 공부로 시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때 학습지 등의 유혹이 아주 많아요. 아이가 글자를 빨리 깨우쳐 책을 어릴 때부터 읽는 모습이 엄마의 자랑이 되는 거, 바로 그게 부모 자랑의 최고봉이지요. 근데 과부하라고 점점 지나치게 되어서 아이를 뛰어넘는
엄마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준 전지를 어떻게 해서든 더 잃히려고 하고 빨리 잃히려고 하다 보면 엄마 마음은 바쁘고 또 본전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책은 장난감이고 책 읽기가 놀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통글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글자를 가르쳐도 됩니다. 결국에는 글자 읽고 쓰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책도 글자도 잃지 않게 되고 아이에게 즐거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글자를 책으로 보며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받침 글자를 잘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이 스스로 책을 찾게 되고 부모는 울타리가 되어 곁에만 있어주면 되게 돼요. 제가 1편에서 아이가 수능에서 문제 풀고 10분 남는다는 멘트가 있는데요. 속독이란 걸 느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될 때부터 나타나는 습관 같은 건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로 읽게 하는 겁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곧 다른 궁금증이 생겨 또 책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다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 속독이란 게 책으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습관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고 청년기에는 괴로워도 하고 아파도 하고 학교에 적응하면서 힘들어도 하지만 또 그렇게 큽니다. 저희 아이도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된 겁니다. 학교 자체 시험이 아니더라도 외부 테스트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이제 남과 다른 능력을 키운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사실 노답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내게 맞춰진 기준점을 갖고 내 방향대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고 기다려주면 꼭 아이는 자기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